예, 오늘은 오늘부터 한 3개 노트는 객체 지향 얘기보다는 이제 자바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바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언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시고, 또 혹시 몰랐던 프로그래밍 팁 같은 게 이제 나오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자바에 있는 8가지 원시 타입과 또 많이 사용되는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8가지 원시 타입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4개가 정수 타입이고 2개가 부동소수, 하나가 문자, 또 나머지가 뭐예요? 불 타입, 불리언. 그래서 총 8개가 되어 있고요. 4가지 정수 타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10이라는 정수를 그냥 쓰면 이건 무슨 타입으로 간주돼요? 4가지 정수 중에 인트 타입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C나 C++도 그렇지만 정수 타입이 딱 하나만 존재하지 않죠.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정수 타입들이 제공이 되고, 그러면 그 중에 기본이 되는 타입이 있어요. 보통 기본이 되는 타입은 현재 컴퓨터 CPU에 저장하는 정수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바의 인트 타입은 4바이트 32비트예요. 32비트.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들은 다 64비트 컴퓨터지만 그래도 정수는 32비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와 자바에서의 그 정수 타입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한번 설명드렸죠. 첫 번째가 크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각 타입이 차지하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간에 핸드폰에서 돌아가든 시계에서 돌아가든 에어컨에서 돌아가든 자그마한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돌아가든 모든 자바에서 인트 타입은 크기가 몇 바이트? 4바이트 32비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초초로 만들 때 자바는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든지 늘 결과가 동일하기 원했어요. 어떤 데 가서는 오버플로우 나고 어떤 데서는 오버플로우가 안 나고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C나 C++에서는 그 정수의 크기는 표준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이 그 컴파일러가 돌아가는 PC 환경 또는 컴퓨팅 환경에 맞게끔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들이 있죠. 인트는 long은 인트랑 같거나 커야 된다. 이런 규칙은 있지만 정확하게 얘는 몇 바이트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4바이트고, 두 번째로는 unsigned라는 개념이 없다. 그렇죠? unsigned. C에서는 우리가 정수 쓸 때 signed, unsigned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좀 더 큰 폭의 양의 정수를 쓰고 싶으면 unsigned를 쓸 수 있죠. 근데 자바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바에 있는 정수 타입은 signed 타입이에요. 즉 음수와 양수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범위에서도 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몇 바이트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면 그 몇 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개수는 총 몇 개예요? 홀수예요, 짝수예요?
뭐 4바이트가 있다. 2바이트가 있다. 그러면 1바이트가 있다. 나타낼 수 있는 값의 종류는 몇 개? 짝수개죠. 그렇죠? 짝수개예요. 4바이트면 16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수, 영, 음수를 나타내게 되면은 양수의 개수와 음수의 개수가 같을 수가 없죠. 0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보통 뭐 이거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음수가 늘 양수의 개수보다는 하나가 더 많게 돼 있어요. 부호 있는 정수에서. 그래서 내가 C뿔 시험에서 물어봤긴 했는데 여기서는 좀 하지만 이런 함수를 만든다. 절대값. 정수를 받아서 그것의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뭘 고민해야 돼요? 안 되는 거, 못하는 게 있죠. 못하는 게 뭐죠? 요 마이너스 제일 작은 음수라고 그래야 되나? 큰 음수라고 그래야 되나? 요 값은 어떻게 돼요? 부호를 바꾸면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를 안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에서도 만약에 n이 마이너스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오면은 그거는 양의 정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범위들을 우리가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 이런 값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죠. 그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종종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해요. 최대 정수값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어떤 상황에서는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상수들이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뒤에도 설명드렸지만 8개의 원시 타입이 있고 자바에 있는 나머지는 다 무슨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고 객체 타입이에요. 심지어 자바는 열거형, 배열도 객체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 빼고는 다 객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원시 타입도 객체로 모델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객체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오브젝트 O라는 함수가 오브젝트 타입을 받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때요? 모든 객체,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다 받을 수 있죠, 인자로. 근데 뭐는 못 받아요. 오브젝트로 돼 있으면. 원시 타입들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함수에 원시 타입도 전달하고 싶으면 원시 타입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객체로 바꿔줘야 돼요. 그 객체로 바꿀 때 사용되는 클래스를 우리가 래퍼 클래스라고 그래요. 래퍼. 포장한다. 래핑. 포장하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을 객체로 포장해주는 타입들이 존재해요. 그 타입의 이름은 보통은 더블이 있으면 더블의 래퍼 클래스는 대문자 더블입니다. 불련이 있으면 대문자 불련이에요. 딱 두 가지만 차이가 나요. 인트는 인트가 아니라 인테저예요. 그렇게 딱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인테저라고 하는 클래스, 요 인테저라는 클래스는 무슨 용도로 쓰여요? 원시 타입을 필요에 의해서 객체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클래스가 인테저예요. 근데 그 인테저에는 정수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상수들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상수가 요 두 개예요. mean value, max value. 그렇죠? mean value, max value. 그래서 원시 타입을 쓸 때 그 원시 타입과 관련된 뭔가 함수, 필요한 유용한 상수들을 알고 싶다. 필요하다. 그럼 어디로 가면 있어요? 이 래퍼 클래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래퍼 클래스는 자바 랭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인테저를 쓰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임포트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바 랭에 있는 건 임포트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정수를 쓸 때 우리가 상수 표현, 아까 10, 보통은 상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10진수로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뭘로? 16진수, 8진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공비에서 옛날 C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진수는. 근데 이진수가 있어요. 공비. 그리고 자바 1.7부터는 C++ 최신에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 요거랑 이제 기호는 다르지만 자바에서는 요걸 넣을 수 있어요. 언더스코어. 상수를 정의할 때 언더스코어를 넣는다. 근데 아무데나 넣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데 세 자릿수마다 이걸 구분해요. 그러니까 되게 긴 수는 읽기가 힘들죠.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보통 우리가 글로 표현할 때는 콤마를 넣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콤마를 넣으면은 컴파일이 안 될 테니까 컴파일러가 헷갈리게 할 테니까 콤마가 들어가면 콤마를 안 쓰고 대신에 언더스코어를 써서 이제 정수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상수들을 1.7부터는 괜찮죠. 이건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정수를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도 요 ABS 설명할 때는 말했지만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4바이트이니까 4바이트 어떤 모든 타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타입이 있으면 그 타입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의 종류는 매우 제한되어 있겠죠.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값은 요 정수로는 4바이트로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하죠. 오버플로우. 그래서 예를 들면 n이 이런 값일 때 두 개를 곱하면 오버플로우가 나요. 우리가 만든 요 범위보다 커진다는 거죠. 요 범위보다 요 값보다 커져요. 두 개를 곱했더니. 그런데 곱하면은 그 결과가 엉뚱하게 마이너스 값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버플로우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나면은 예외가 발생하진 않아요. 실행 시간에. 이 코드 돌려도 돌아가요. 문법적으로도 오류를 안 줘요. 안 주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정수를 쓸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근데 모든 오버플로우를 문법적 검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바이트 n 이퀄로 200 했어요. 바이트는 1바이트짜리예요. 쇼트는 몇 바이트? 2바이트. 롱은 8바이트예요. 그렇죠? 8바이트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바는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컴퓨터에서. 그러면 1바이트니까 여기 n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28에서 어디까지? 127까지예요. 그럼 200은 n에 바이트에 못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은 컴파일러 에러를 줘요. 컴파일러 에러. 그런데 요 경우도 컴파일러 에러 나는구나. 요거는 아닌데 요거는 대입하는 과정에서 에러를 줍니다. 대입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n 곱하기 n을 하잖아요. n 곱하기 n. 그러면 요 n은 무슨 타입? 바이트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모든 정수 계산은 그러니까 모든 정수 계산은 아니고 인트보다 작은 바이트, 쇼트 요 두 개가 있을 때에는 바이트를 가지고 실제 계산 안 해요. 얘를 인트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은. 왜냐하면 컴퓨터로 그 CPU에 들어가면 가장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인트 크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n을 하면은 바이트 곱하기 바이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n을 정수로 바꿔요.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되죠. 인트 곱하기 인트니까 인트 정수 타입이 돼요. 그럼 얘의 결과는 바이트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인트가 돼요. 그럼 그 인트를 n에다 넣으려니까 바이트에 넣으려니까 이거는 얘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에러를 줍니다.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 넣으려 그러면 안 들어가요. 문법적으로 오류 나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안 나오고 잘 표현이 돼요. n 곱하기 n이니까 int 곱하기 int로 취급해서 요 값을 그냥 요 println에 전달해서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여기서 int를 바이트로 집어넣으려니까 에러 나는 거예요. 요 n 곱하기 n이니까 1, 2. n이 1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1이죠. 만약 1이면, n이 1이면. 그러면 문제없이 n에 들어갈 수 있어도 여기서는 문법적으로는 오류 납니다. 왜? int 타입을 바이트에 대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범위 벗어난 대입에 대해서 범위가 꼭 벗어나지 않더라도 알맞지 않는 타입에 대한 대입은 오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오버플로우를 극복하고 싶다 봤더니 내가 int를 쓰다 보니까 int를 쓰니까 오버플로우가 나요. 내가 필요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요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면은 int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자바에서는 long을 쓰시면 돼요. long은 항상 커요. 근데 C++에서는 int 쓰다가 long 쓴다고 해서 오버플로우가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4바이트일 수 있어요. int와 long이. 그래서 자바에서는 하나 더 큰 타입을 쓸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식을 바꿔서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오버플로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자바 시험에 안 냈지. C++ 시험에 냈는데 우리가 이진 검색 아세요? 이진 검색? 바이너리 서치. 중간에 와서 크냐 작으냐 해서 크면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이진 검색이에요. 그럼 이진 검색할 때 보통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나와요. 요 로우와 하이 값, 로우와 하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 위치를 찾아 가지고 그 배열에 가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로우 플러스 하이 할 때 이 로우 값이 정수의 크기의 반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디야? 말이 많아진. 요거의 반보다 크다라고 치면은 예를 들면은 1, 2, 0, 0, 0, 0, 0, 0, 0, 0이다. 이런 값이라고 그래요. 로우가. 그러면 하이는 얘보다 크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저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그렇죠? 이 로우 플러스 하이라는 정수 두 개가 있는데 그 정수의 두 개가 매우 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다 int 대신에 뭘로 해요? long으로 처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오버플로우 극복하기 방법은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비슷한 결과를 줘요. 거의 중간값을 줘요. 로우 더하기 하이 빼기 로우 나누기 2를 해요. 그럼 하이 빼기 로우를 하면 이거는 오버플로우 날 수 있어요? 절대 안 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오버플로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식인데 이렇게 썼을 때에는 뭐가 나요?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식을 잘 바꿔서 오버플로우가 안 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long을 쓰는 것보다 식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가 더 좋아요? 성능적으로 보면. 성능적으로는 식을 바꾸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타입을 int보다 long을 쓰는 거는 더 계산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long이. 그래서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 인테저라고 하는 특별한 또 클래스에 자바의 클래스에 빅 인테저라는 게 있는데 쟤는 절대 오버플로우가 안 나요. 내부적으로 정수를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안 나요. 그래서 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뭐 암호 할 때 매우 큰 정수, 1024비트 정수 뭐 이런 거 쓸 때는 이제 인트 갖고 롱 갖고도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빅 인테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런 방법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정수를 쓴다. 정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뭘 걱정을 해야 돼요? 오버플로우가 나는지 걱정을 해야 돼요. 식을 봤더니 오버플로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가 받는 인자들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보고 내가 코딩한 것이 충분히 오버플로우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으면 인트 대신에 롱을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식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오버플로우가 안 나게끔. 그 다음에 부동소수. 부동소수는 두 개가 있어요. 더블 플로트. 누가 더 커요? 더블이? 아니면 플로트가? 더블이 더 커요. 그쵸? 더블이 더 큰데 기본 타입은 뭐예요? 플로트가 아니라 더블이 기본 타입이에요. 기본 부동수 타입이 더블이에요. C도 마찬가지고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1.2 있으면 이건 무슨 타입으로 간주해요? 자바에선 더블로 간주해요. 그럼 내가 1.2를 더블이 아니라 플로트로 간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이렇게 붙여주죠. 롱도 마찬가지. 10이면 이게 정수예요. 그러면 얘를 바이트나 쇼트로 간주하고 싶을 수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만약 얘를 롱 타입으로 간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수식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안 붙여주면 기본 타입으로 간주가 돼요. 10은 int, 10L은 long, 1.2는 더블, 1.2F는 플로트로 간주해요. 플로트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 부동소수를 쓸 때에는 오버플로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소수도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거의 오버플로우 일어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워낙 크니까. 부동소수는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왜냐하면은 요 자그마한 범위 내에서도 부동소수에는 무수히 많죠. 그 무수히 많은 거를 다 8바이트로 표현 못하죠.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수는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수를 우리는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수가 우리 컴퓨터를 표현한 방법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수로 대신하겠죠. 그러면 나는 원래 요 값을 원했는데 요걸로 표현해요. 그럼 얘와 얘에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게 오차예요. 그 오차들이 누적이 되면은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소수 계산할 때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오버플로우 걱정하는 게 아니라 프리시전, 정확도를 걱정하게 돼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도 간단한 예인데 이런 수에다 빼기 5를 했는데 빼기 5를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이 수를 못 읽겠지만 하여튼 저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P를 출력해 보면 뭐 저렇게 나오는데 D를 출력해 봤더니 9, 5가 아니라 6이에요. 6. 그리고 P 마이너스 D를 했더니 5가 아니라 4가 나와요. 저거는 그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버플로우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시면 되겠고 밑에 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더블 타입과 관련된 여기 값들을 보면은 아까는 여기가 맥스 밸류 여기가 뭐였어요? 민 밸류였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맥스 밸류고 요게 민 밸류예요. 여기에 민 밸류. 요쪽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2에 마이너스 1074승. 아주 0은 아닌데 0과 가까운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블은 인트와 달리 범위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값을 가지지 않고 뭘 가져요? 무한대라는 값을 가져요. 요거 네거티브 인피니티, 포지티브 인피니티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무한대다.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아까 어디였어? 너 범위를 넘어나니까 다시 그 범위 안에 있는 이상한 값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쵸? 나는 원래 n 곱하기 n은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음수가 돼버렸어요. 그쵸? 오버플로 나니까. 여기서는 똑같은 짓을 하면 오버플로 나면은 무슨 이상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슨 값을 가져요? 무한대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좀 더 낫죠. 인피니티, 무한대 값을 가져요. 언더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언더플로우는 요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1074승보다 더 작은 0이에요. 0은 아닌데 0하고 가까운 수. 요거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은 그거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값은 뭐가 돼요? 그냥 0으로 간주해요. 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0은 아닌데 0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0.0000 해가지고 1이에요. 그럼 얘는 0은 아니죠. 0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얘를 뭐로 해요? 0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요 x를 출력해 보면은 뭐가 출력돼요? 무한대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요거 해보면. 그렇죠? 얘보다 더 큰 값이죠. 곱하기 100 하면. 무한대. 요 포지티브 인피니티라는 무한대 값이 출력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 나머지 값들 long은 8바이트, short는 2바이트, 바이트는 1바이트, float는 4바이트. 그러니까 플로트가 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범위는 넓은데 나타낼 수 있는 수의 개수는 적죠. 그러니까 더 정확도가 떨어져요. 더블이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값을 오차 범위를 줄여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ong의 경우에는 뒤에다가 뭘 붙여요? 원하면은 L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그냥 10을 쓰면은 이거 절대 long으로 간주 안 해요. 근데 얘를 long으로 간주하고 싶게 한다 그러면 뭘 붙여요? L이라고 하는 걸 또는 소문자 L을 붙이면 돼요. 그리고 플로트 타입에서는 내가 얘를 F를 빼면 얘 무슨 타입? 더블로 간주하죠. 근데 F를 붙이면 부동소수. 아니 F를 붙이면 플로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빅 데시멀, 빅 인테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네는 절대 정확도가 오차가 나거나 오버플로우가 안 나요. 얘네들 쓰면. 근데 얘네들 쓰면은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냥 인트 갖고 계산할 수 있는데 빅 인테저 갖고 처리하면은 성능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 또는 매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면은 빅 데시멀이나 빅 인테저를 쓸 수 있어요. 똑같은 건데 얘는 정확하게 아까는 4가 나왔는데 5가 나와요. 똑같은 예제로 했을 때 5가 나옵니다. 그리고 빅 인테저와 빅 데시멀은 매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데 얘네는 클래스니까 연산하고 싶으면 덧셈 뺄셈 연산 갖고 안 돼. 뭐로 해야 돼요? add, subtract, multiply 이런 함수를 불러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함수를 불러서. 그래서 8개는 아니고, 8개의 원시 타입 중에서 정수 타입과 부동소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C하고 자바하고의 그 타입들의 차이점, 뭐, 부동소수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정수는 차이가 있죠.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언사인 타입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정수를 다룰 때에는 그건 뭐 자바든 C든 C샵이든 뭐 뭐든 간에 뭘 걱정해야 돼요? 오버플로우를 주의해야 되겠고, 부동소수를 쓸 때는 오버플로우는 주의는 안 해도 되는데 뭘 주의해야 돼요? 정확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부분에서 한번 내 식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고, 만약에 부동소수 썼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하고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런다? 정확도가에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인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자바에서는 인테저, 더블이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를 잘 알아두세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정수나 부동소수를 다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소드들도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모두 정의되어 있어요. 상수들도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상수들, 맥스 밸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연산자들을 좀 설명드리면, 뭐 대입 연산자 다 아는 거고, 그리고요 타입 변환. 자바에서는 타입 검사가 강화됐다. 엄격하죠, 보다. 그래서 어디냐? 요게 에러나죠, 요거. 그러니까 int n. C에서는 에러를 안 내고 워닝 정도를 줄 수 있는데, int n이 있는데 n에다가 3.5를 넣어요. 그러면 3이 들어가죠, C에서는. 그렇죠? 3만 들어가는데 자바에서는 저 자체가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대입할 수 있는데, 이 방향으로는 바이트를 쇼트로는 대입할 수 있고, 쇼트를 인트로 대입할 수 있고, 인트를 롱을 플로트, 플로트를 더블 등에는 대입할 수 있는데, 이 거꾸로 대입은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뭐다?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 자바에서는 대단히 타입 검사를 타입 검사 실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거꾸로를 필요해서 대입하고 싶다. 거꾸로는 대입이 안 되니까, 문법으로 나니까. 근데 내가 롱을 인트에 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 타입 변환을 내가 해주셔야 돼요. 강제 타입 변환은 이런 문법을 씁니다. 가로하고 타입, 변환하고 싶은 타입. 그래서 이렇게. 뭐 요것도 보시면 알죠?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요 타입 변환도 뭐예요? 연산자죠. 타입 변환도 연산자예요.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고, 요 타입 변환 연산자는 이항이에요, 단항이에요? 무슨 연산자예요? 단항 연산자죠. 단항. 그럼 우선순위는 어때? 단항 연산자가 높아, 이항 연산자가 높아요? 단항이 항상 높죠. 그러면 여기서 요 밑에 걸 보면 요 곱셈보다는 어느 게 높아요? 이 타입 변환 연산자가 더 높죠. 그러면 F를 먼저 정수로 바꾸고 곱하기 10을 하니까 137이 아니라 100이 나오는 거죠. 다 아는, 뭐 C부터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타입 변환. 그리고 내가 타입 변환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력하는 부분.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타입 변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A 이퀄 B.
B와 A의 타입이 다르면 B를 A의 타입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내가 여기 타입 변화 연산을 썼든 안 썼든 B 타입을 A 타입을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 B 타입이 A 타입보다 큰 타입이면 이건 문법 오류가 나요. 작은 타입이면 그냥 들어가고. 대입 연산자. 이때도 자동적으로 타입 변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B를 F에 전달하면 요 F는 예를 들면 int를 받는 함수예요. 그러면 B를 전달하면 B를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정수로 바꾸려고 그러겠죠. 이 경우에도 문법 오류가 날 수도 있고요. 자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연산 과정에서 1 더하기 2.5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이항 연산자는 두 개의 P 연산자의 타입을 어떻게 일치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요. 1 정수 2.5 더블이죠. 인터 더블 일치 안 하니까 일치시킨 다음에 하죠. 그러면 정수 일치시킬까요? 더블로 일치시킬까요? 더블로 하겠죠. 오류 정보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바꿉니다. 그럼 1.0 2.5 이건 자동적으로 나는 이렇게 써도 이렇게 바뀌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캐릭터 바이트 쇼트는 무조건 인트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여기서 얘는 오류가 안 나지만 얘는 오류가 나요. B 곱하기 B는 바이트니까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바이트는 뭘로 변해나요? 바이트에 이항 연산자가 들어가면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로 바꿔요? 인트로 바꿔요. 그럼 인트 곱하기 인트니까 인트에 대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트를 바이트에 대입하려니까 여기서는 에러가 납니다. B 이퀄 B 곱하기 B는 에러가 나요. 그리고 복합 할당,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죠. 근데 요거는 자바는 이상한 짓을 해놨어요, 여기에. 여기에 요 평가하는 과정에 여기 뭐예요? 타입 변환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n 이퀄 2.5 하면 n이 정수일 때 이거 에러 나요. 왜? 더 큰 타입을 작은 타입에다 넣으려고 그러죠.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문법 오류예요. 근데 n 플러스 이퀄 2.5는 에러가 안 나요. 여기 강제 타입 변환이 그 평가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 알아두세요. 얘는 에러가 안 나는데 얘는 에러 난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술 연산자 중에는 뭐 다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 나머지 연산이 있고 재밌는 건 또 자바에는 이 나머지 연산을 부동소스에도 쓸 수 있어요. 부동소스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바는 부동소스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나머지 연산은 언제만 써요? 정수할 때만 쓰죠. 근데 여기 있고 또 나머지 연산도 한쪽이 음수이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나머지 연산은 정수만 갖고 할 때 쓰시고요. 그것도 두 개 그 P 연산자들이 다 모일 때 양수일 때가 제일 클리어예요. 10 모드 3 1이죠. 그렇죠? 나머지 마이너스 10 모드 3 하면 이거 뭐지? 갑자기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시면 돼요. 근데 규칙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규칙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수를 할 때 이 매스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팁 공통적으로 등장한 코드는 별도 분리하는 것이 좋다. 뭐 예를 들면
요거 이렇게 똑같은 식이 두 번 나오니까 얘는 따로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똑같은 식을 두 번 계산하는 것을 한 번 계산하도록 만들면은 뭐는 증가를 해요? 뭐가 증가하죠? 변수는 하나 더 필요해요. 여기서는 변수가 x1, x2만 썼는데 얘를 미리 계산해서 어디다 저장해놔야 되죠. 그렇죠? 두 번 계산하기 싫으니까 저장해놔야 되니까 항상 계산량은 감소를 하는데 뭐는 늘어나요? 변수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꼭 하셔야 될 때 반복문에서 반복문을 작성하는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잘못 짠 거예요. 한 100번 도는데 늘 똑같은 식을 100번 계산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 짠 거예요. 그거는 빼야죠. 그렇죠? 반복문 밖으로 빼서 변수 하나 써서 미리 계산한 다음에 이 안에서는 그 계산은 안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문을 작성할 때는 그 중복되는 계산, 중복되는 계산에 똑같은 계산을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은 빼내야 할 필요가 있죠. 잠깐 쉬었다가 문자 얘기를 하겠습니다.